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전사랑방 2화 팟캐스트입니다. 오늘도 재생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저희가 이제 USAPL 부산대회 그리고 내셔널, 포스크, 스티프 슬리브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저희 실생활에 맞닿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3대 운동,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세 가지 운동에 대해서 느끼는 점들 그리고 각각 노하우들에 대해서 좀 편하게 얘기해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패널의 경우는 현민 씨, 재영 씨 이렇게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전사랑방에서 뭘 맡고 있지? 귀염둥이로 바꿔주시. 귀염둥이를 맡고 있습니다. 귀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정사랑방에서 뭐지? 왕팔, 왕팔? 가상 왕팔. 과산 아니, 왕팔. 아니, 작고 귀여운 역할을 맡고 있는 김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여움을 맡는 사람만 2명의 안전사랑방 팟캐스트 2화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제 저번 1화 때 사실 다들 조금 경직돼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저희가 평소에 이제 얘기하는 방식대로 좀 편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말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부터 내가 반모? 반모. 내가 여러분들에게 반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이가 이제 저번 주 많이 아파가지고 못 왔었잖아. 원래는 이제 스크립트를 짰을 때 이제 우리가 재영이까지 포함되어 있는 스크립트를 짰었는데 이제 아쉽게도 오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좀 지금 몸 상태는 어떤지 얘기해줄래? 요번에 감기가 진짜 독해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부산 갈 때 날씨가 따뜻할 줄 알고 그치.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갔는데 너무 추워서 신발도 못 신게서 발도 차고 하니까 공기도 안 좋고 하니 감기를 정말 제대로 걸려버려가지고 한 2주 고생했습니다. 아니,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주변 사람들 많이 감기 걸려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더라고 이번에. 사실 3, 4월에 감기 걸리는 일은 많이 없는데 다들 힘들어했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다 나아가지고 이제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으니까 이제 참 다행이다. 다행이지. 또 이제 현민이도 이제 그간 이제 2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살짝 프리뷰를 한번 해줄래? 2주 동안 되게 굉장히 힘든 일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되게 행복한 일도 있었고 하지만 뭐 운동만 얘기해보자면은 정말 희귀가 교차하는 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 뭐 예를 들면은 하나는 망하고 하나는 굉장히 얻은 게 많았고 뭐 이런 그런 일들이지 그런 일들이 않았을까? 있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스망벤잘 뭐 이렇게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쿼트가 망하면 벤치가 잘 된다. 이제 이런 속설들이 있는데 맘 같아서는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꼭 하나는 망해야 이제 하나가 잘 되기 시작한다. 그치. 이런 이제 아이러니함을 가지고 이제 운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이제 프리 워크아웃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이제 부스터라고들 하지. 이제 부스터들을 많이 먹는데 다 이제 먹는 게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원래 좀 무수 카페인을 좀 많이 먹었어. 이제 알약으로 먹어야 흡수도 빠르고 이제 이게 커피나 이게 뭐 콜라나 이제 음료 같은 거를 마시면은 이게 좀 화장실이 급해지니까 이게 좀 운동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좀 오랜 기간 동안 무수 카페인을 먹었었는데 근데 이제 현민이랑 재영이는 조금 이제 몸을 부스팅하고 프리워크아웃 이렇게 먹는 것들이 좀 루틴이 다르니까 이 부분을 좀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 누가 먼저? 나 먼저? 나는 그냥 보통은 제품명을 말해도 되나? C4를 주로 먹고 C4가 그래도 부스터 중에서 제일 마일드하고 제일 대기업 제품이라 약간 믿고 먹는 느낌? 누구한테도 호불호가 없고 누구한테도 부작용이 없는 맛있지. C4 진짜 맛있어. 맛있고 뭐 모자르면 좀 한 숟갈 더 먹어도 되고 약간 노익스 같은 거는 진짜 세거든. 세고 뭔가 배 아프다는 사람도 꽤 있고 생각보다 펌프 모드는 진짜 안 맞는 사람들 설사를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C4가 제일 안전하고 제일 마일드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거 먹고 커피는
뭐 있을 땐 먹는데 누가 사다 주면. 커피를 매일 마시면 그 헬스장 값보다 더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치. 그냥 C4를 주로 먹고 가끔 소금 먹고 센 운동할 때 소금 먹고 난 지금 일반 동헬러로 돌아갔기 때문에 아 이제 프로 보디빌딩 나니까. 보호빌러까지는 아니지만 동헬러기 때문에 이제 소금까지는 잘 안 먹고 지금은 그냥 C4 C4만 하나 먹는다. C4 한 스푼 정도. 현민이는 어떻게 먹어? 나는 사실 지금에 와서는 이제 지영이 형이랑 이제 먹는 게 비슷해졌지. 사실 나도 C4를 먹는 입장이고. 근데 같은 C4를 얘기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예전에 먹었던 부스터를 꼽자면 나는 마이프로틴의 프리워크아웃 1.0. 지금 이제 신버전이 나왔던 걸로 아는데 그 신버전에 이제 내가 원하는 이제 성분이 좀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1.0을 먹다가 그게 충족이 안 돼가지고 이제 마이프로틴 하나 안 먹고 C4를 먹고 차라리 다른 거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넣는 걸 선택하고 있지. 다른 거를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어? 다른 거 얘기해 줄 수 있지. 뭐 이제 다들 아는 것처럼 이제 뭐 소금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타우린을 조금 추가하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때때로 이제 뭐 내가 이제 뭐 보조가 많은 날이다 이런다라고 하면은 아르기닌 정도. 아르기닌까지. 그 정도로 충분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음료수도 이걸로도 부스터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근데 사실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음료를 부스터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 그죠. 사실 그러니까 내 주변에만 국한되어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핫식스를 사서 아니면 이런 이제 편의점에서 파는 에너지 드링크를 사가지고 먹는다. 타우린을 채우기 위해서 바카스를 먹는 일도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 그치. 그게 가성비가 안 맞아. 너무 비싸. 이거를 아무리 쿠팡에서 막 벌크로 산다고 해도 하나에 거의 1,000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하면 2,000원이 넘고, 그럼 2,000원에 헬스장 일주일에 5번만 간다 치면 20캔 먹어야 되는데 그치. 헬스장이 한 달에 3만 원인데 얘가 2만 원이면 가성비가 너무 안 나오지. 지금 가성비를 생각해. 가성비 생각 맨날 먹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 뭔가 프로틴 같은 것들도 우리 먹을 때 가성비 생각하잖아. 맨날 먹어야 되니까. 그치. 하루에 또 한 스쿱 안 먹고 막 2스쿱 먹고 3스쿱 먹고 하니까 가성비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건 누가 사다 주면 먹지만 물론이지. 매일은 못 먹는다. 100밖에 안 들었어요, 또 카페인이. 그러게 얼마 안 들었구나. 네. 우리나라 법상 그 용량 대비 카페인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 이상 못 담아, 요 사이즈는. 그럼 우리가 평소 먹는 것처럼 뭐 200 먹겠다고 하면 이걸 2캔씩. 그 GS에서 파는 500ml짜리 그 큰 맥주 사이즈만 그게 200. 그러면 커피는 그거에 해당 안 돼? 커피는 해당 안 돼. 그러니까 커피는 해당 안 돼서 캔 막 스누피 커피 이런 거 엄청 많이 들어있잖아. 200 들고 막. 근데 그 설탕이 너무 많으니까. 그치. 아메리카노도 있어, 요즘에. 아메리카노 있어? 있어, 다 있어, 요즘에. 근데 대용량 커피는 맛으로 먹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그것도 이제 많이 사면 가성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치. 그치. 또 이제 그 커피가 그렇게 양이 많은데 이거를 다 마셔가지고 카페인 200을 채우기 전에 화장실 급해가지고 맞아. 이게 안 맞을 것 같긴 하다. 운동하기 전에 차가운 음료 너무 많이 먹으면 나 배 아파. 배 아프더라고, 진짜. 손 안 좋아. 이제 또 이게 프리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각자 이제 필요한 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다들 카페인만 얘기하고 좀 이렇긴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뭐 파워리프터라면은 이제 메인 리프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유산소를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동헬러들, 이제 일반적인 동헬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큰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더 세분화돼서 다양한 부위를 하시니까 조금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 이제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필요한 에너지도 다르고. 이런 얘기에서 이제 부스터를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모빌리티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 이제 사실 나는 좀 진짜 파워리프터들은 모빌리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치. 우리가 이제 최소한의 가동 범위로 최대한 출력을 내야 되다 보니까 스쿼트는 이제 이 고관절이 무릎선보다 더 내려와야 되고, 벤치프레스도 가동 범위에 이제 포스크가 아니라고 하면은, IPF가 아니라고 하면은 최대한 가동 범위를 줄이는 게 이득이고, 데드리프트도 마찬가지로 스모 데드리프트든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든 또 우리가 어떻게 해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게 더 이득인 거잖아.
근비대하는 그치, 운동이 그치,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좀 모빌리티 운동도 굉장히 다양하고 활성화하는 운동도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야? 너무 떨어졌어요. 이제 요 모빌리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이것도 한번 토픽을 준비해봤는데 그럼 재영이 한번 먼저 지금은 일반적인 동일러로서의 위치지만 그래도 아예 뭐, 안 난- 하진 않다니까. 그래도 동해에서 파워리프팅 맨 처음 시작했으니까 음, 항상 가면 일단 폼롤러 하고 뭐, 스쿼트 할 때랑 벤치 할 때랑 좀 다르긴 한데 스쿼트 할 때 일단 발목 늘리고 그 다음 무릎 마사지 하고 고관절 해주고 요즘엔 그냥 그러고 시작하고 예전에 파워리프팅 할 때는 이제 코어도 좀 잡고 고관절 좀 활성화도 시켜주고 했었는데 잘 안 하는 것 같아 생각보다. 아니 근데 어. 재영이는 깊이가 문제였던 적은 없었으니까. 어. 그치. 나는 그냥 한 세트 정도만 해주는데 난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하거든. 좀 더 이제 스쿼트에서 조금 벗어나서 벤치프레스 할 때는 사실 문제가 많았잖아. 벤치는 어. 지금 어깨가 거의 어. 영구 부상 상태이기 때문에 그치. 네, 고통을 감내하고 하다가 이제 화접해서 요즘은 그래서 가볍게만 나는- 하고 있는데. 근데 할 때는 이제 가동 범위 또 어떻게든 이제 우리가 줄여보려고 그지. 흉추를 많이 풀었었잖아. 흉추 많이 풀고 흉추만 많이 풀었던 것 같아 거의. 나는 이게 생각보다 잘 안 올라와가지고 조금 더 이제 흉추를 푸는데 그러니까 약간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 흉추 그냥 폼롤러 위에 이렇게 힘 풀고 누워 있는 거랑 이렇게 숨을 좀 위로 쉬는 연습. 여기 잘 백큐을 하면서 여기 갈비뼈 옆에 부분을 이렇게 좀 손으로 눌러서 일부러 마사지를 해주는 느낌. 보통 벤치 먼저 안 하잖아. 아, 스쿼트 하고 하든지 데드 하고 하든지 하니까 여기가 이렇게 잠겨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부러 손으로 잡아 뜯는 경우가 많았어. 나 여기가 좀 지나치게 센 느낌이어서 여기가 너무 잠겨 있으면 안 열리더라고. 이게. 엄청 강하지. 또 그렇게 되니까 또 스쿼트를 이렇게 엄청 무게를 무지막지하게 하죠. 무지막지하게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평범한 동헬러로. 근데 이제 현민이 같은 경우는 나 같은 경우는 되게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 루틴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리프터다 보니까 하체를 써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이제 그래서 좀 메인으로 잡는 건 사실 나는 이제 그 왼쪽 고관절이 조금 그러니까 되게 잘 안 움직이는 그런 약간 고질병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대둔근을 늘리는 거. 대둔근을 늘리는 걸 제일 많이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장요근, 장요근이랑 대둔근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깊이를 내려고 뭐 아니면은 뭐 그런 문제들보다는 움직임 자체가 되게 링크가 깨져버리는 느낌이 되니까 그거에서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도 역시나 자리를 함께 해주지 못했지만 저 멀리 청주에 사실은 무림 협객 구덕수 씨를 생각했을 때도 그때 우리 그 바 대회 때 덕수가 전에는 계속 스쿼트 깊이가 아슬아슬했잖아. 그래서 역도화를 신겠다느니 아이 뭐 형님 제가 뭐 역도화 신으면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요 에이 뭐 이러면서 아니 말도 안 되는 들어봐봐 소리 들어봐봐. 들어봐 아니지 그치 막 이러면서 내가 음. 역도화를 안 한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어가지고 아니 근데 나는 사실 이제 역도화랑 플랫화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제 덕수가 근데 실제로는 플랫화로 깊이가 엄청 깊게 나왔잖아 대회 당일에. 그치. 이제 덕수도 이제 운전을 많이 하고 장요근이 좀 뭉쳐 있었었고 좀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은 또 역도화랑 플랫화 얘기해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사실 원래 이렇게 준비했던 소재는 아니었는데 좀 모빌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제 스쿼트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실제로 이제 파워리프팅을 취미로 그리고 대회까지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시는 지점이야. 역도화가 좋냐? 플랫화가 좋냐? 이거는 근데 진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고 실제로도 이제 덕수가 이 역도화냐 플랫화냐 이 둘 중에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해줬던 말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요거는 좀 더 우리가 팟캐스트 때 풀어도 괜찮을 것 같다. 나는 지금 여기서 나만 역도하시는 것 같은데 그치 그치. 나는 오른쪽 고관절이 태생적으로 안 좋아서 원래 옛날부터 오른쪽 허리가 항상 아팠어. 그러니까 역도화랑 플랫화를 결정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고관절을 많이 쓸 건지 무릎을 많이 쓸 건지
그거 둘 중에 하나인데 나는 허리를 지켜야 되니까 무릎을 조금 희생하겠다. 그것 때문에 맨 처음에는 깊이가 진짜로 안 나와서 역도화를 신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깊이가 엄청 잘 나오는데도 계속 역도화를 신는 거는 오른쪽 고관절이 항상 안 좋기 때문에 허리가 아플까봐. 허리가 아플까봐 무릎이 조금 나가는 거를 감수하겠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계속 신고 있는 건데 나름 뭐 소리 좀 낮은 거를 신긴 하지만 플랫 신으면 좀 가끔 허리가 좀 불안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지. 그거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고관절과 무릎 뭘 선택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듣는다고 하면은 좀 둘 다 무서운 얘기잖아. 야, 고관절을 선택할래요? 그치. 무릎을 선택할래요? 둘 중 하나는 박살이 이게 납니다. 뭔가는 갈려야 돼. 20대 때는 그거를 못 느끼는데 그치. 이제 30대가 되면 알 거야. 본인은 확실하게 알 거야. 내가 무릎이 아픈지 고관절이 아픈지 그치. 디스크 한번 터졌던가 무릎이 한번 나갔던가 목이 나갔던가 그런 분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게 꼭 무섭게 듣진 않았으면 좋겠는 게 근데 결국에는 관절이라는 게 소모품이니까. 근데 둘 다 안 좋으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상태가 있다. 조금은 써도 된다의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은 조금 지금 재영이가 얘기하는 거에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현민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역도화랑 플랫화에 대해서 내가 이제 역도화도 거의 2년가량 썼고 플래터도 되게 생각보다 오래 썼는데 이게 나는 이제 이 얘기와 다른 얘기를 해야 좀 재밌을 것 같으니까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 좀 빡셀 수도 있겠다 오늘 순서가. 그러니까 계속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잘 얘기 안 하는 걸 얘기해보자면 이제 역도화가 결국에는 주 목적이 발목 가동성 확보잖아. 근데 나는 그런 것보다는 발목의 안정성하고 이 사람의 체형에서 뭐가 더 나을 것인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발목 안정성 같은 경우는 역도화가 이제 그 뒤에 굽이라고 하나? 그 이제 그 뭐랄까 밑에 말고 뒷굽이 되게 단단하게 오픈셋이라고 하지. 그 단단하게 이제 받쳐주는 것도 있고 신발 자체가 되게 딱딱한 게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 원래는 발목의 그 흔들림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덜 신경 써도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 일단 그리고 이제 이거 너무 많이 푸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조금만 풀어. 그 체형에 이제 맞춰서 이제 역도화를 신는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대퇴와 이제 이 대퇴과 이제 정강이 그 비율이 안 맞을 때 있잖아. 뭐 정확하게는 대퇴가 길었을 때 역도화를 신으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왜냐면은 대퇴가 너무 길어버리면은 결국엔 우리가 그만큼 상체를 숙여야 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역도화를 신는 선택지는 나는 괜찮다고 봐. 근데 이제 내가 그냥 역도화를 신고 싶고 스쿼트 하면 역도화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역도화를 접근하는 건 조금 아니라고 보고. 그치. 그러니까 이제 지드래곤이 역도화를 모으진 않잖아. 그치. 근데 사실 역도화라는 것도 비싸고 구하기가 어렵고 가장 이제 큰 단점이 실착해보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반품이 안 된다. 반품도 안 되고 이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치. 만약에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초보자분들이 들으신다고 하면은 보통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 반스나 컨버스 같이 이제 좀 밑창이 그렇죠. 상대적으로 얇은 그 이제 데일리 신는 그런 단단한 거. 단단한 신발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지. 근데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제 가장 구하기가 쉽고 무난하니까 이제 많이들 추천을 하지만은 이제 그것도 결국에 깔창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중량이 좀 더 올라가고 좀 높은 부분을 올라가면은 이제 더 편한 신발, 더 하기 좋은 것들을 찾다 보면 결국 이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 이 팟캐스트를 생각해 주신다고 하면은 좋은 답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메인이 되는 이제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 이제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많은 헬린이들도 그렇고 실제로 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가장 매몰되는 게 큐잉이라고 생각해.
이 큐잉에 너무 매몰이 되는 것 같아. 나도 사실 그렇고 음. 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그럼 이거 하나 신경 쓰는데 다른 게 다 이제 무너지고 뭐 많잖아 그런 거.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런 큐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는데 오늘 순서를 좀 바꿔서 현민이가 먼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마음 기회를 줄게. 편했으는구만. 나는 이제 큐잉에 대해서 뭐 이제 간략하게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제 진짜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만, 큐잉이라는 게 오히려 이제 없으면 없을수록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뭐 어디를 놀러 가다가 동굴에 들어갔는데 깔렸어. 그래서 구조를 요청을 해놓고 막 이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막 5분도 안 돼. 근데 그 시간에 이제 막 돌에 막 이렇게 깔려가지고 막 무너지려고 하는데 그걸 내가 등으로 받치면서 막 이렇게 버티고 있어. 그럴 때 우리가 뭘 생각하면서 버티진 않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냥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 거잖아. 나는 이제 스쿼트 벤치 데드리프트도 똑같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가벼울 때는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가벼운 중량을 들으려고 대회를 나가거나 이러진 않잖아. 그렇지. 결국엔 가장 무거운 중량을 드는 스포츠고, 그리고 이제 대회를 나가면은 결국엔 내 한계점까지 도달하는 이제 중량을 들기 때문에 그럴 때 무언가 내가 뭐 고관절을 어떻게 접고 막 이제 막 뭐 그립을 어떻게 잡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들 수는 없어 절대로. 셋업 시에 뭐 그런 걸 잠깐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들어가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온 힘을 다해서 밀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사실 큐잉에 대한 어떤 견해라고 한다면 사실 빼면 뺄수록 좋다. 아예 생각을 비워둘수록 좋다. 이게 근데 이 되게 곡해해서 들으면 안 되는 게 이제 이 어떤 그 스쿼트 벤치 데드리프트라는 그 움직임에 미숙한 사람들이 그럼 빼면 되겠구나 라고 오해를 하실까 봐 혹시나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건 아니고 이제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는 말고 내가 만약에 뭐 복압이 조금 안 잡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가장 내 지금 큰 문제야. 그러면 나머지를 신경 쓰지 말고 그거 하나 정도만 이제 수정을 하는 시간을 거치는 게 좋다. 이런 정도인 거지. 오케이. 그다음에 재영이 같은 경우는 나는 워낙 약간- 유명하잖아. 그냥 잡고 들어. 그치. 나 그냥 본질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약간 큐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자기 약점에 집착하게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자기가 고관절이 안 좋으니까 고관절 벌려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무릎이 자꾸 모인다면 무릎을 벌려야 돼. 그걸 신경 쓰다 보면 결국에 스쿼트 할 때 가장 중요한 복압, 무게중심. 스쿼트는 그게 다거든. 무게중심 맞추고 복압 잡고 앉았다 일어나면 되는 건데 자꾸 이걸 벌리려고 하면 복압을 안 잡게 되거나 맞아. 뭔가 무게중심을 덜 잡았는데 내려가 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무게중심하고 복압이니까 본질에 집중해야 돼 항상. 벤치할 때도 항상 흉곽 드는 게 중요한 거지. 버텨서 뭐 멈췄다가 쏟아지면 죽는 거 아니야. 그치. 데드도 결국에 손이 딸리면 손에 집중하면 뒤로 끌린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해야 돼. 본질 스트렝스. 그러니까 뭐 약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기가 약한 걸 보완하는 건 훈련 때 하는 거고 원활함에 가까워질수록 그냥 한 가지 자기가 제일 집중해야 되는 거 그게 약점 말고 그냥 그 운동 움직임의 본질에 대해서만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좀 다들 파워리프터들이 실패하는 걸 보면은 좀 비슷한 느낌이야. 생각이 내가 너무 많아. 이거를 까먹었었다. 이거를 안 했다. 라는 말들을 이제 쓰는 경우를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꼭 비단 그것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 본질적인 거를 잊고 계속 안 되던 것만 생각하면은 잘 되던 것들도 이제 다 깨져버려가지고 그치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진짜 좋은 말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각자들의 언어가 이제 좀 저마다 달라서 이제 우리가 방금 큐잉을 얘기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스모 데드리프트를 이제 얘기한다고 했었을 때도 예전에 이제 어떤 유튜버가 스모 데드리프트는 엉덩이로 나무젓가락을 부수는 거랑 같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바닥을 찢는다 한창 유행했었지. 그치. 바닥을 찢어버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요새는 조금 더 바뀌어서 이제
데드는 이중 동작이다. 요렇게까지 이제 최고의 오고, 유행어. 이렇게까지 이제 그런 연대기들이 있잖아. 이런 언어의 연대기 같아. 사실 이런 큐잉이라는 게 언어의 연대기 같아.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하는 운동이 아니고 이제 저마다가 생각하는 느낌도 다 달라. 체형도 다 다르니까 누군가는 이거를 잡고 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진짜 이거를 밀어내면서 올린다 생각할 수도 있고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이런 이제 느낌적인 느낌이지 느낌적인 느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너무 딥하게 말고 어느 정도 살짝 얘기해 줄 수 있는 요런 정도의 나는 이제 이렇게 한다. 요런 정도의 약간 살짝 양념된 얘기. 왜냐면은 지금 현민이 같은 경우도 이제 데드리프트 관련해가지고 좀 물어보는 사람 관심을 이제 이런 관심을 갖는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그치. 좀 많이 연락이 오잖아. 그치. 그리고 재영이 같은 경우도 이제 스쿼트를 어떻게 그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고. 엄청 많이 받지.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각자만의 느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도 재밌겠다. 그래서 요거를 그래, 현민이 먼저 얘기하자. 이거 너무 비싼 얘기 같은데. 쉽지. 싼 얘기는 아니지. 뭐 데드. 근데 이거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그럴 수 사람마다 있어. 다르고. 근데 진짜 그럴 수 아니야. 있어. 그 이제 굳이 어떤 걸 얘기해주면 정말 좋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데드리프트는 이중 동작이다. 데드리프트는 이중 동작이다. 그 얘기를 내가 진짜 많이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데드리프트가 밀고 당기기에 좋아하잖아. 이제 어떤 나의 견해는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나의 견해는 미는 건 보조고 힌즈를 펴내는 게 주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하는 거고 이제 내 개인적인 큐잉은 뭐 얘기해도 사실 쓸모가 없기도 하고 뭐 광범위하게 뭐 쓸 수 있는 내용도 아니라서 이제 진짜 본질적인 얘기만 한다면은 말 그대로 정말 잘 들 준비를 하고 잘 들면 된다인데 이걸 조금 풀어서 얘기해야겠지. 근데 이제 그냥 뭐 자꾸 잘 들면 돼요랑 다를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괜히 이렇게 이제 데드를 이중 동작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는 이제 미는 게 먼저고 당기는 게 그 다음이잖아. 근데 사실은 동시에 행해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5살, 4살 이럴 때 바닥에서 무거운 물체를 든다라고 했을 때 그냥 잡고 들어 올리잖아. 그냥 막 이제 그냥 허리를 제껴서 들어 올리든 그런 걸 막 생각하고 들지 않잖아. 그냥 잡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우리가 이 무거운 물체를 손으로 잡고 발로 민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한단 말이야. 그치. 나는 그거에 굉장히 집중하는 편이야.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무의식 쪽에 이제 패턴화되어 있던 이제 무거운 물체를 잡고 들어 올린다라는 개념은 있으니까 무거운 물체를 잡고 민다라는 개념에 조금 더 집중하는 편이지 나는. 내가 그런 거에 조금 더 취약하니까. 그래서 잘 민다의 어떤 개념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재영이 같은 경우는 나는 스쿼트 해야 되나? 그치? 근데 나는 진짜로 알겠지만 항상 그냥 스쿼트는 잘 앉았다 일어나면 되고 데드는 이러면 아무도 안 봐. 데드는 잡고 들면 되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스쿼트는 아까 말했듯이 무게중심 잘 맞추고 이게 정말 중요해. 무게중심 안 맞추고 내려가는 사람이 정말 많아. 그건 맞지. 그냥 쓰면 뒤꿈치에 실리는데 그거를 진짜 살짝만 앞으로 갖고 오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이게 나도 긴장되니까 또 원RM 할 때는 긴장되니까 갖고 내려와서 자꾸 내려가기 바쁜데 조금 여유를 가지고 무게중심만 좀 잘 맞추고 내려가면 앞뒤로 흔들릴 일도 없고 잘 앉았다 잘 일어나진단 말이야. 그래서 덜컹거리면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잖아. 덜컹거리면 진짜 힘들어. 그건 그냥 다 허리로 받는 거거나 뭐 무릎으로 받거나 어디 한 관절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치. 똑바로 앉았다 똑바로 일어나려면 무게중심을 미리 맞춰놓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 나는 뭐
트레이너 생활 한 1년 정도 해봤지만 무게중심 맞추라고 항상 무게중심 맞추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고 스쿼트 할 때. 뭐 그다음 복압은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치. 복압 잘 견디라고. 복압은 견디는 거니까. 그치. 그치. 그 복압을 무게를 잘 견디는 버틸 거. 버티는 거. 파워지. 그리고 데드도 똑같은 것 같아. 방향이 똑바르게 수직으로 당겨서 올리거나 떨어진 상태로 올라가면 안 되니까 몸에 붙은 상태로 똑바로 올라가게 슬랙아웃도 똑바로 되게 그걸 위해서 뭐 발각도 조절하고 뭐 이것도 해보고 뭐 허리도 세워보고 뭐 뒤로 끌어보고 그치. 해서 결국에 맞으면 된다. 그치, 그걸 맞추기 위한 사실 어떤 셋업인 거지. 맞기만 하면 된다. 뭐 아무리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해도 나 컴뱃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앉았다가 뒤로 했다가 앞으로 갔다가 중간 맞춰서 일어난단 말이야. 그치. 나는 그거는 정말 내가 많이 해오면서 허리가 자꾸 난 말했듯이 오른쪽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보완하고 싶은 마음에 사두에다가 걸어놓고 일어나려고 더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걸 해도 힘점만 잘 맞아서 방향 잘 맞으면 잘 올라간다. 난 그거를 말하고 싶고 벤치는 내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벤치는 여기서 그냥 셋업 단단하게 셋업 단단하게. 이게 뽑았을 때 가벼워야 쫄지 않고 할 수 있다. 그치. 여기서 이제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그리고 67.5의 벤치 프레스 스페셜리스트 67.5 치고 잘하는 사나이, 67.5를 제천으로 가져가는 남자, 67.5의 재능러, 67.5에서 데드 220이 궁금한 사나이, 675지만 1등도 궁금한 사나이, 2등으로 있을 때 제일 아름다운 우리 그 준호야로를 위해 벤치프레스는 공란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준호야로. 그래도 벤치 잘하시잖아요. 그래도 이 부분은 나는 이제 좀 진행자로서의 이제 요거를 컨트롤해야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준호야로가 나중에 나왔을 때 못다한 얘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얼마나 지금 이거 영상으로 보면서 막 안절부절하고 그래서 이거 내 건데 아닌데 이거 내 건데 이거 내 건데 이거 모빌리티도 내가 그 토비 챌린지 그거 내가 물어보고 대벤클 쪽에다가 한번 물어보고 오라고 했거든. 대벤클이 뭐예요? 그 이제 대한벤치 클럽이라고 대한벤치. 이제 범룡님이랑 이제 재봉님 계신 이제 그런 그 파사사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커뮤니티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실제로도 굉장히 잘하죠, 벤치프레스를. 뭐 다들 뭐 재봉님 같은 경우는 진짜 실력이 뭐 완전 일치원장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꽤나 핫한 파워리프팅 커뮤니티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준호한테 요거를 좀 이제 내가 좀 얘기를 좀 할 수 있게 좀 이제 그거를 좀 준비해라고 시켰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준호야로는 자리하지 못했으니까. 벤치 누가 말했나? 준호가 말했지. 벤치 150을 할 남자니까. 잘하긴 해. 내셔널 67.5 벤치프레스 레코드 홀더가 될 남자인데, 데드리프트는 물론 205를 해도 성공인 남자지만. 아니지, 200을 해도 이제 내셔널 퀄리파잉을 맞출 수 있는. 그치. 잭능러야. 67.5 치고 데드를 하긴 해. 하기는 잘해. 해. 못하는 건 아니야. 못하는 건 아니야. 하잖아 그냥. 아니 하잖아. 잘해. 대도 못하면 그거 잘해야지. 그치. 데드 얘기였어. 데드 그냥 해. 해도 못 벤치는 잘하지. 그냥 뭐 스쿼트도 뭐 그냥 나쁘지 그냥 않지. 67.5 치고는 67.5 치고는 나쁘지 않지. 준호도 대회날 돼서야 깊이 맞춰가지고 쉽지 않았어. 아니 근데 그것도 이제 준호랑 이제 덕수랑 이제 75의 구덕수 선수 이렇게 둘이 이제 사실 문제가 똑같았잖아. 사실 장윤권과 대동권 이 두 가지만 풀어줬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막 신세계를 경험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이제 그 어떤 이 주제를 관통하는 게 그렇지. 아닐까 또 라는 이제 생각도 해. 공교롭게도 이제 둘이 내셔널 이번 대회 참가를 하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셋은 이제 조금 선수로서의 이기로기보다는 재영이는 퀄리파잉 되지만은 재영이는 이번에 이제 불참을 선언했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제 우리 둘은 핸들러로 가니까 그치. 뭐 잘하겠지? 잘할 거다. 잘해야만 할 거야. 잘해야지. 하여튼 벤치는 그래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이제 좀 마지막 주제로, 이번 2화의 마지막 주제로 이제 테크닉이랑 근비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 이제 스쿼트 벤치 데드리프트의 이제 그런 테크닉적인 요소들이 사실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중량을 효과적으로 받아내기 위해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테크닉이라는 요소가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해. 스밴드 모두. 근데 이제 반대로 테크닉만으로 스쿼트, 벤치, 데드리프트를 올라가게 할 수는 없어. 내가 250을 들지 못하는 몸인데 테크닉만으로 250을 뽑을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하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 이제 이번에는 요 근비대 근비대의 신 근비대론자 재영류 창시자. 한때 인간개조 용광로의 아 공장장이었던 이제 그치. 재영류의 창시자 재영이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진짜로 리프팅을 먼저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난 원래 그냥 금비대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커지긴 했지만 보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니 난 진짜로 금비대를 위해서 딱히 운동을 한다기보다 그냥 하는 게 재밌어서 중량 늘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큰 거여가지고 뭐 지금 돌아보면 사람 같지 않은 루틴을 하긴 했지만 아 그치. 그치. 지금도 이제 재영이가 우리에게 이제 내려주는 오더는 재영이를 빠박이다. 아 그치. 내가 요즘에 진짜 자주 하는 말이거든. 재영이 형은 빠박이다. 내가 왜 재영이는 이제 난 중량 풀업 시키고 그 다음에 맨몸 풀업 백어프를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원암 덤벨로우로 등을 확실하게 죽여버려. 아니 보조에 정말 명확해. 보조의 RP가 9 밑으로 잘 없어. 아니, 죽을 때까지 해야지. 난 솔직히 이봐. 나 RP 12를 쓰고 싶거든 거기다가 10하고 2개 보조받아서 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12를 쓰고 싶은데 12를 쓰긴 좀 너무하니까 그치. 그래서 10으로 참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사실 이거 지금 우리가 이 촬영하는 거에 그 사진을 붙이고 싶어. 그 고통받던 사람들 있잖아. 아, 나도 그래. 있었고 있어야지. 준호도 있었고 담비도 있었고 이제 인근이도 있었는데 저는 그것들을- 인도적으로 대해줬습니다. 아무도 웃고 있는 사람이 없어. 도와줬어.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운동은 항상 힘든 거야. 힘들게 운동해야 뿌듯한 거지. 아, 힘들게 운동하지 않으면 뿌듯하지 않아요. 그치. 결국에 커지면 나만 좋은 거야. 내가 좋은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좋은 거지. 아 이거 빠져드는데. 그래.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지론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치지 않으면 돼. 결국에 이 얘기도 커지면 돼. 상대도 근데 진짜로 파워리프팅만 하신 분들은 보조를 너무 살살해. 그치. 너무 살살해. 그건 진짜 공감해. 나도 공감해. 금비대 블럭이라고 하는데 컴프만 많이 하고 보조는 살살해. 보조인데 RP 8 써있고 맞아. 나도 좀 반대로 가야 되는 것 같아. 본인 느낌의 보조를 8이면 진짜로 뭐야? 옆에서 총 들이대면 6개는 더 하거든. 그 RP 4란 얘기잖아. 그치. 그래, 그런 거야. 그치. 이게 그러니까 내가 RP를 10을 써줘도 한 8 정도까지밖에 못한다고 혼자서는. 그래서 이제 보조 받잖아. 그러니까 받아서 하라 해야지. 현민이가 인구 운동을 하는 걸 보면은 그 진짜 거의 물기 직전까지 해. 그치. 아니 30kg까지밖에 없어서 거기가 너무 아쉬워. 근데 그래가지고 아예 네거티브를 아예 더 추가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막 50kg 이렇게 하는 거. 50kg, 60kg를 한 6개 정도만 5개, 6개 정도만 그치. 미친 듯이 올리고 다시 내려서 30kg를 10개를 다시 하는 음. 그거를 중량 프로처럼 근데 또 그렇게 시키고 싶은데 팔꿈치가 괜찮으면 그냥 바벨컬도 해도 돼. 근데 아프니까 응. 이지바를 사다 줘야 된다. 그건 좀 아쉽지. 거기 이집어 들어가면은 퍼블릭이라서 장담을 못 하겠다. 그것도 그렇지. 나 너무 아쉬워. 진짜 너무 아쉬워. 30kg 가지고는 진짜 한 블럭이면 적응해 버릴 텐데. 내 영상을 봤잖아 형이. 근데 그건 지금 한지 2주밖에 안 써본 거고 여기서 이제 30kg는 이두 바벨컬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볍습니다. 이두 바벨컬을 30kg는 너무 가볍다. 너무 가벼워. 웜업이 안 돼. 그건 재영류다. 이 마인드가 재영류입니다. 이제 현민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근비대와 테크닉에 대해서 상관관계? 이제 나도 이제 사실 근본적인 어떤 그 지론은 이쪽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 테크닉은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에 충실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정말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테크닉은 부상의 확률을 줄여준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거를 테크닉을 너무 욕심을 내버리면 오히려 부상의 확률을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지만,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어떤 체중에 비해 너무 많은 중량을 이제 다루는 거다 보니까 정말 부상의 확률을 줄여주는 목적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렇게 나도 진짜. 원론적인 좋은 얘기인 것 같아. 근데 지금 우리 이 얘기가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팀원들이나 그러니까 팀 그리고 코치를 저격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치. 요거는 진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조들이 다 좀 비슷비슷해가지고 하는 얘기니까 그냥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에 잘하는 사람들 보면 다 몸이 커요. 그치. 다 금지대 끝나 있는 사람들. 맞아. 그런 사람들이 제일 잘해.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럼에도 준호는 67.5의 왜소한 체구에도 비해서 벤치 그치. 누가 말했나? 준호가 말했지. 참 벤치밖에 모르는 남자. 밥도 이제 흉추 꺾어서 먹을 남자야 진짜. 잠도 벤치하느라 바쁘실 텐데. 엑소시스트 그 자체인 남자야. 그래서 데뷔를 못하는 걸지도 몰라. 그것도 허리가 너무 그것도 신빙성이 있어. 일리가 있어. 일리가 데드를 먼저 해도 딱히 다르진 않더라고. 다르진 않아. 그래도 우리가 모두 준호를 사랑하고 준호가 이 자리에 없어서 너무 아쉽다는 거 이렇게 밝히면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들 이제 다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매주 좀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이제 주제를 이렇게 소분화해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저번 1화 때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편해진 것 같아. 이제 이 마이크를 차고 이제 핸드폰 카메라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기다려져.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1화를 녹화하고 나서 2주 정도의 시간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 2주 정도의 시간이 내가 이제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이제 어떤 거를 이제 또 우리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딥하게 파고들면은 그래도 이제 우리 보통 주변 지인분들이 들어주시긴 하지만은 다 같은 마음이잖아. 다 정말 이 파워리프팅이라는 운동을 사랑하고 더 잘하고 싶고 더 3대가 올라가고 싶고 다 이 각자만의 목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공감대 있는 얘기를 꺼내고 이제 끄집어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좀 되게 뜻깊었던 자리 같아. 이제 재영이는 오늘 첫 번째 참석이었는데 이제 좀 어떤지? 말을 너무 좀 무섭게 한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금기대 관련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도 좀 하십시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다음 진짜 정말 많이 봤습니다. 파워리프팅 열심히 해서 중량 많이 늘었는데 팔이 얇아. 팔이 얇으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운동한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너가 그거를 든다고? 약간 이렇게 의심하는 눈초리를 받게 됩니다. 근데 현타가 빡 와요. 이제 다음 화가 딱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역시 요거를 위해서 내가 좀 스크립트를 기가 막히네. 짜놨었지. 스포일러. 스포일러. 3화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제 현민이 같은 경우는 이제 2주 우리는 지금 저번에 파주 준짐에서 녹음을 하고 그치. 오늘은 이제 요 가산 수출의 달이 바로 앞에 이 전경이 보이는 재영이네 집에서 이제 2화를 녹음하게 됐는데 좀 어땠는지? 이걸 찍기 전에 이제 먹었던 피자가 맛있었고. 피자 맛있었어. 맛있어. 그리고 이제 뭔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이제 진짜 좀 짧게 얘기했지만 테크닉에 매몰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어떤 큐잉으로 어떤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진짜 그게 메인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냥 뭐 말 정리해보자면 이제 좀 가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 이제 어떤 테크닉이 무언가를 다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고 어디가 아픈데 그거를 뭔가 이걸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어떤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봤어가지고 그거는 나는 아니라고 봐. 부상이 있으면 병원을 가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약간 테크닉으로 도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뭐 그런 얘기들 하고 싶었고 이제 어떤 소감을 이제 얘기하면은 너무 재밌어 이런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그치. 그냥 사실 진짜로 이제 요 카메라랑 요 카메라 이렇게 보면서 이제 굳이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이제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얘기하는 얘기하는 거지. 우리끼리만 보면서. 그치. 그래서 아 이거 끝날 때야 돼서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마이크 소음기가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이게 내가 여기다 놔두면은 이렇게 말이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고 얘기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되게 이렇게 멋있는 척하려고 이렇게 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준비한 2화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되고요. 이제 다음 3화에서는 방금 전에 얘기해 드렸던 이제 근비대 운동, 그리고 보조 운동이라고 불리는 액세서리 운동, 그다음에 이제 개인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가 전문적인 방송인이 아니고 또뭐 비싼 장비나 또 이런 스튜디오를 대여해서 녹음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서투르고 어설플 수도 있어요. 근데 재밌게 들어주신다고 하면은 너무 큰 힘이 되고,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신다면은 엄청난 저희 동기부여가 됩니다. 늘 안전사람법 팟캐스트 많이 들어주시고요. 또 저희 좋아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팟캐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를 봐야 돼?